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살짝 빠지나 싶더니 갑자기 외국인의 가파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 반등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러한 흐름을 다음 달까지 쭉쭉 이어나가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M텍 기관 경쟁률 발표 청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코스피 9월에는 오른다 vs 내린다. 지금 의견이 조금 팽배한 것 같은데요. 한번 두 가지 의견을 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폴더블 폰이 성공한 이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2021년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기리분들 8월달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미국 카불 철수 완료. 아프간 전쟁이 20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미국이 카불 공항 철수를 완료해 사실상 20년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냈다고 미 국방부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군 수송기 26대를 동원해 1200명을 탈출시키면서 작전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 한 보름밖에 되지 않았네요. 그동안 약 11만 6,700명이 아프간을 떠났으며, 그리고 어제 작전 마지막에는 카불 공항에 로켓탄이 날아들어서 미군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로켓 5기를 공중 요격하는 등 긴장이 극도로 고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자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하루 앞당겨 작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간 20년 전쟁이 어제로써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프간 20년 전쟁이 왜 일어났나? 바로 2001년 9.11 테러 때문이었죠. 그때 주범인 알카에다와 당시 알카에다를 이끌던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아프간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영원한 전쟁을 끝내겠다며 4월 철수를 선언하면서 종전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깔끔하게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졌죠.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과 맞서 교착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희망과 달리 미국의 철수가 발표된 뒤 아프간군은 급속히 괴멸이 되었고, 카불 사수를 외쳤던 아슈파르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이 카불을 포위하자 곧바로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결국 탈레반의 카불을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섬 같은 카불 공항에서 철수를 지속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치하에서 참혹함을 견뎌야 했던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은 20년이 지난 이제 다시 끔찍한 인권 탄압에 맞닥뜨리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YM텍 공모가 28,000원 확정, 내달 1일 청약, 그리고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YM텍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M텍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가를 28,000원에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에서 26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이 무려 1696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여기관 98% 이상이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을 제시해 희망 공모 밴드 21,000원에서 25,000원, 그거를 초과해서 28,000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밴드 최대가 25,000원이었는데 워낙 기관 투자자들이 좋게 보니까 그만큼 더 올려서 28,000원에 확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먹을 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M텍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내달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자, YM텍이 뭐하는 회사인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2004년에 설립된 전기차 릴레이 전문기업이고, 그리고 이 릴레이는 직류 고전압 제어 필수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쟁률이 매우 높고요. 물론 공모가가 3,000원이 올라가서 우리가 먹을 게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경쟁률을 봤을 때는 우리가 YM텍에 청약을 하더라도 한 개 받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정을 못 받으면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YM텍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믿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기리분들 모두 한 주씩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길이 또 포함해서요. 자, 다음으로 이제 8월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9월이죠. 그렇다면 9월 코스피가 어떤지 한번 두 가지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스피 9월장 또 조정 가능성. 30일 코스피가 그러니까 어제네요. 페드 의장의 온건한 발언에 호응해 소폭 반등했다고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추세적으로 8월 한 달 코스피가 주춤한 데 이어 9월도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로 넓혀보자면 코스피는 결코 쉬운 장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다른 반전 모멘텀이 없는 한 이 같은 조정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8월 코스피는 3200에서 3133으로 68포인트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1%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달에만 여러 악재가 겹쳤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보고서발 반도체 업황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 불확실성.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 상승.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인이 대규모로 순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3100을 깨고 내려가 3000도 깨지나 그러한 공포심도 우리가 느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반등해 3100을 회복하긴 했으나 여전히 조정 국면은 맞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서 확인하다시피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시 희석이 된다면 다시 증시는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업황 우려. 이 부분은 결국 4분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 간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겠죠. 일단 그때 가서 진짜 반도체 업황이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우였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퍼링 불확실성. 이 부분은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아마도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겠나 그러한 시각이 현재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심장 마사지를 정말 많이 해놨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환율이 높은 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 외국인이 깜짝 매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며칠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힘이 없다는 거겠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거래량에서부터 힘을 잃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의 피크아웃 우려와 페드의 테이퍼링 이슈까지 강하게 증시 조정을 야기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불확실성이 줄어들 4분기 상승장을 대비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고 합니다. 4분기가 되면 현재 증시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테이퍼링, 그리고 델타 변이가 해결되거나 최소한 방향성은 알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기는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월달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장밋빛을 그리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4분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있는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상승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다른 시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최악 지났다. 9월 최상단 3300선.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9월에만 33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삼성증권 리포트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9월 코스피 전망은 적어도 최악이 지났다는 인식이 반영돼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그래서 최상단은 3300으로 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금 현재 중국 성장주의 주가가 중장기 기술적 바닥인 4년 이동평균선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의 2015년 이후 평균 레벨까지의 추가 상승에 준하는 추가 충격을 상정해도 코스피 3000선 하방 지지력은 공고하다고 봤다고 하네요. 그는 매수와 매도 압력 간 동적 균형을 측정하는 코스피 세력 균형 지표상 매도 클라이맥스 통과 시그널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이 어렵지만 이제는 매도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세장의 특징입니다. 호재는 둔감했고 악재는 지극히 민감하기만 했던 시장이 9월을 분기로 선반영된 악재가 시작되고 외면했던 호재가 괄목상대하는 과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3100선에서는 투매보다는 보유가 관망보다는 전략 대한 매수가 미덕이라며 낙폭과대 실적주와 정책 수에 가는 모멘텀 알파 대한 괄목상대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는가 그걸 봤더니 낙폭과대 실적주는 자동차, 정유, 철강, 증권, IT를 꼽았으며 그리고 정책 모멘텀은 비메모리 소부장주와 위드 코로나 주인, 유통과 패션, 여행, 레저 등을 사전 포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의 의견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결국 4분기 되면 다시 좋아질 거다 그러한 시각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포트폴리오 재조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종목, 야 아무리 증시가 떨어져도 이 종목은 떨어지면 더 사야 돼.
이러한 기업들만 고르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우리의 계좌는 파란색 종목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목을 그냥 본전까지 그대로 들고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이 있다면은 거기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물건 없어서 못 판다. 폴더블 폰 돌풍에 삼성 중대 결단. 삼성이 Z 플립3와 폴드3 등 3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전격 증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제품을 공개한 지 아직까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폴더블 폰 시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는 거겠죠. 자, 3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폰 생산 능력을 현재 연 1700만 대에서 연 2500만 대로 50% 안팎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대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지금 또 완전 가동에 버금가는 수준이라서 증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1차적으로 7개 모듈 라인을 10개로 늘린 뒤 글로벌 수요를 봐가면서 생산 능력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 위에 시각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폴더블 폰 출하량 및 전망, 그리고 세계 폴더블 폰 판매량 전망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갈수록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진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겠죠. 자, 한국에서는 지난 17일에서 23일 접수한 사전 예약 기간에만 플립3와 폴드3가 92만 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폴더블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 1월 내놓은 갤럭시 S21의 예약 판매보다 약 80%나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갤럭시 S21보다 폴더블 폰이 더 잘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전 예약 물량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흥미로운 대목은 삼성 스마트폰의 무덤으로 알려진 중국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사전 예약 대기자만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리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폴더블 폰을 못 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까지 폴더블 폰은 판매량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폴더블 폰은 안 된다 이러한 회의론이 굳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이런 평가는 이번 3세대 폴더블 출시 이후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폴더블은 접히는 폰을 구현하는데 급급해 왜 접고 왜 펴야 되는지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로 접는 플립 시리즈는 접었을 때가 매력 포인트인데, 하지만 전자까지는 접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다고 하네요. 간단한 알림을 확인하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긴 했지만 카메라 구멍 2개를 합친 정도 크기여서 활용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디스플레이 면적을 4배나 키웠기 때문에 커버 디스플레이로 셀카도 찍을 수 있고 삼성페이로 결제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접는 폴드 시리즈는 접었을 때가 아니라 펼쳤을 때 강점이 있겠죠. 7.6인치의 큰 화면이 장점인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거 큰 거 말고 뭐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폴드3에는 화면 필기가 가능한 S펜이 적용돼 사용성이 확장되었으며, 위쪽 화면에서는 동영상을 보면서 아래쪽에서는 필기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핸드폰이 예뻐졌다고 하네요. 2030, 그러니까 MZ세대들은 휴대폰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용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매니아층은 물론 2030 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죠. 감성입니다, 감성. 그런데 이번에 MZ세대는 이번만큼은 플립3 디자인이 아이폰 못지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격도 싸진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플립3 그리고 폴드3가 모두 40만원 정도 낮추고, 그리고 내구성도 향상이 되었죠. 방수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합쳐져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폰 열풍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올랐는가? 하지만 폴더블 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선반영이냐?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폴더블 폰이 그거를 해결해준다면 앞으로의 삼성전자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셧다운제 알고 계신가요? 게임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순한 맛이었다고 하네요. 진짜 매운맛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청소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게임 접속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말은 할 수 있는가 그걸 봤더니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루 1시간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외 시간은 정부가 게임 접속을 막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셧다운제를 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온라인 게임 산업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성년자가 게임에 빠져들고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게임 중독으로 학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생활과 사회, 심지어는 일련의 심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시간 제한을 통해서 각종 체육 단련과 여가 등 레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또한 게임 업체들도 겨냥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두고 충실히 따르면서 실명 인증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억나시나요? 온라인 게임을 두고 중국에서 이렇게 말했죠. 정신적 아편. 그 이후에 사설이 내려갔다가 아편 등 민감한 단어만 삭제된 채 다시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를 딱 보면서 야, 진짜 중국 정부가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보는구나, 이게 바로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이 빅테크도 때리고 그리고 사교육도 때렸고 연예계도 때렸고 마지막으로 게임도 때리는 그러한 홍색 규제의 연장선으로 이번 게임 규제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애들이 하루 종일 게임 못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1시간밖에 못하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금의 주력은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규제를 빼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절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형 게임 기업들은 청소년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학습 게임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인 게임 제작과 국외 진출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중국 미성년자 게임 규제의 하락세, 오늘 상하이는 0.5% 하락, 홍콩 상위는 1.4%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 F&B 하반기 수제 맥주 사업 진출 기대. 유진투자증권은 교촌 F&B에 대해서 하반기 수제 맥주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6,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234억 원, 숫자도 이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13%나 증가했으며 긍정적인 것은 꾸준하게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수제 맥주 사업 진출로 실적 성장 확대가 전망되며 연간 최소 50억에서 최대 400억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1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갈라다리 브라더스 그룹을 통해 10월에 두바이 지역을 시작으로 5년 내에 1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촌 F&B 상장하고 난 다음에 쭉 떨어지고 아직까지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죠. 만약에 교촌 F&B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한다면은 이렇게 계속 바닥에 깔려 있을 때가 진짜 좋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한번 기대분들도 긴 시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9월이네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